자,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먼저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서도. 자, 첫 번째 1번이 뭐야?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오죠. 네.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뭐다? 표면 온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별의 복사가 나오는 건데, 자, 별의 복사. 자, 이거는 책에 안 나와도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흑체 복사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예요. 이거를 흑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별의 복사는 흑체 복사다. 만든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근데 이건 별로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거든. 근데 이것도 설명은 안 나와. 자,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X축이 뭐냐면 파장과 에너지 세기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를 온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 플랑크 곡선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온다. 이 법칙은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빈의 변위의 법칙. 자, 빈의 변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자, 이 절대 온도가 표면 온도예요.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표면 온도 T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람다 맥스는 람다가 파장이란 뜻이거든. 자, 맥스는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T분의 A. 자, 여기에서 A는 상수니까 람다는 파장값이고요. T가 표면 온도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파장이고 여기가 에너지 세기예요. 근데 어떤 에너지 값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에너지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T는 이 T1이 6000K라고 해보자. 선생님, 어? 네, 죄송한데 제가 오늘 물 좀 많이 마셔서 죄송하지만 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자, 계속하자. T1이 6000K짜리고, 자, 요거는 T2라 그래서 300K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요 값의 람다 맥스가 0.5 마이크로미터라고 한다면, 요 값은 얼마일까? 요거 계산할 수 있겠나? 어, 잘, 잘 모르겠어요. 자, 저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람다 맥스는 T분의 A에 비례한다 그랬죠? 네, 람다 맥스가 몇 대 몇이야? 0.5 대 X죠? 네, 물음표. 맞니? 네, 요놈은 T분의 A라 그랬으니까 6000분의 1 대 300분의 1. 그러면 이건 몇 대 몇이야? 1 대 20 아니야? 네,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죠. 이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거 문제 잘 나온다. 네, 만약에 온도가 6000K하고 3000K다. 그러면은 6000K, 3000K는 2 대 1이니까 람다는 1 대 2잖아. 네, 이해되죠? 네, 이게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보기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법칙 첫 번째 법칙이에요. 빈의 변이의 법칙.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별과 표면 온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왔죠? 자,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흰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낮을수록 붉은색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별의 색지수라는 거야. 세 번째.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예요.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색지수가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색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 자, 색지수는 사진으로 별을 사진으로 찍어봐. 그냥 하늘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있지. 어떤 별은 되게 밝게 보이고 어떤 별은 흐리게 보이겠죠. 네, 그게 사진 밝기라고 불러요. 그걸 사진 등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색지수라고 하는 건 사진 등급에서 육안으로 본 안시 등급을 뺀 값이에요. 등급이에요, 등급. 등급. 자, 사진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 사진 등급은 뭐냐? 사진으로 찍었을 때 찍어 본 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있지, 저 별은 되게 흐리게 보이네 라고 하는 별도 사진으로 찍으면 밝게 보일 수가 있거든. 뭔 뜻인지 알겠지?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기. 근데 네, 이 사진 등급은 푸른색 별일수록 민감하기 때문에 푸른 별일수록 밝게 찍혀요. 자, 푸른 별일수록 밝게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시 등급은 눈한자예요. 눈. 볼 시자야. 그래서 눈으로 본 밝기야. 근데 눈으로 본 밝기에는 어떤 색이 가장 민감하게 보이냐면 우리 자,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선이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네,
그리고 이 어린이들 있잖아. 어린이들 태우는 버스들이 주로 노란색이지. 네. 왜 그러냐면 노란색이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잘 띄거든. 그 이유예요. 자, 눈으로 본 밝기는 노란색 별일수록 밝게 보여요. 우리 태양이 무슨 별이냐면 노란색 별이야. 그래서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다른 별이나 달 안 보이는 거지 거의. 안 보이잖아. 왜? 태양이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여긴 모두 등급이라고 표현했죠. 등급. 맞니? 자, 그래서 등급은 낮을수록 밝아요. 밝은 별이다야.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자, 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표면 온도와 색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자, 표면 온도와 색지수에서 잘 봐.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라 그랬잖아. 그치? 네. 근데 색지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면은 자, 어떠니? 마이너스라는 말은 그 등급이 낮다. 안시 등급이 높다. 크다니? 그치? 맞죠? 안시 네. 등급이 크다지? 네. 그러면 안시 등급이 크다.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데 안시 등급이 크다는 말은 눈으로 보았을 때 어둡다 이런 뜻이지. 네. 그래, 이거 푸른색 별이야. 고온의 별이고.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자, 사진 등급이 크다는 얘기지. 네. 자,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인데 사진 등급으로 봤더니 커 등급이.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본 밝기는 어둡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 어두운 별이야. 사진으로 찍어본 별이. 그래서 붉은 별이에요. 붉은색 별이고 저온의 별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요걸 봐봐. 색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매번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별을 찍어볼 수는 없죠. 네. 그래.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으로 인화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본 밝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UVV 필터라고 하는 네 번째 UVV 필터와 색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그러면 U 필터는 뭐냐면 자외선만 통과시키는 필터예요. 자, 자외선만 통과시켜. 우리가 자, 유리 있지, 유리. 거울 말고 유리. 네. 자, 유리는 태양빛이 통과하니까 바깥에가 환하게 보이는 거지. 네. 근데 유리에다 시커멓게 칠하면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둡겠지. 네. 그래. 자, 그렇게 생각해봐. 자, 이 필터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유리라고 생각해봐. 이 유리는 다른 빛은 모두 차단시켜 버리는데 자외선만 통과시킨다. 그러면 자외선을 많이 통과시킬수록 자외선으로 보면은 밝게 보이겠지. 왜? 자외선이 많이 통과되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눈으로 자외선을 볼 수 있니 없니? 볼 수 없어요, 자외선은. 그래서 이 U 필터는 사용 안 해. 근데 두 번째 B 필터가 있어요. B 필터는 푸른색만 통과시키는
통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 푸른색이 많이 방출되는 별일수록 방출될수록 밝게 보이겠죠? 네. 그쵸? 푸른 별이 비필터로 보면 밝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V필터는 노란색만 통과시켜요. 자, 노란색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얘도 노란 별일수록 노란색이 많이 나올수록 노란색이 많이 방출될수록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니?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B필터 마이너스 V필터 요 값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면 고온의 별 이게 플러스면 저온의 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하나 해석하는 걸 보자. 자, 여기에 요 에너지 영역하고 요 에너지 영역이 있는데 요 에너지가 B필터가 통과하는 에너지고 여기가 V필터가 통과하는 에너지라고 해봐. 근데 자, 자, 요 어떤 거는 이렇게 통과했어요. 자, T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T2의 별이야. 이해됐니? 음. 자, T1의 별 보자. T1의 별. T1의 별을 보면은 B필터를 통과한 값은 요만큼의 에너지죠. 지금 대각선으로 그은 거. 맞니? 네. 네. B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란 뜻이야. 근데 V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는 자, 여기에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봐. 자, 이거 봐. 어떤 에너지가 더 크냐? A필터. 아, B필터. B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량이 더 많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B필터로 보면 밝게 보이는데 V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고온의 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T2에서 보세요. T2에서는 자, 요거를 이제 요거 B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는 요 에너지야. 푸른색. 그 네. 다음에 V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는 요만큼이에요. 빨간색.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V필터를 통과한 에너지가 B필터를 통과한 에너지보다 더 많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B필터로 보면 어둡게 보였다가 V필터로 보면 밝게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네. 자, 거기 밑에 47페이지 맨 밑에 그림 해석하는 거야, 그게. 됐나요? 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별의 분광형과 자, 별의 분광형과 스펙트럼이 나오거든. 자, 표면 온도 이렇게 나오거든.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자, 지금 선생님이 표면 온도와 관계된 거 세 가지가 나왔어. 표면 온도와 별의 색, 표면 온도와 색지수, 표면 온도와 분광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거든. 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스펙트럼의 종류 먼저 한번 보자. 자, 스펙트럼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는 우선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알고 있죠? 네. 연속 스펙트럼은 이거는 무지개가 대표적인 얘다, 무지개.
자, 고온의 고온의 빛이 분광기 통과시. 이럴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우리 태양빛이 비 온 날 무지개를 만들잖아. 그쵸? 네. 그 연속 스펙트럼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빈색 없이 다 나타나요.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봐봐.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이거든. 근데 자, 우선 방출 스펙트럼은 어느 때 나타나는지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른다. 됐나요? 네. 자, 이건 어느 때 나타나냐면 고온의 밀도가 희박한 기체에서 발생한 빛이 자, 분광기를 통과시 만들어져요. 분광기 통과 시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 중에 트럼에서 군데군데가 검은 띠가 나타나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고온의 물체에서 발생한 빛이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서 고온의 빛이 여기 고온의 물체가 모든 빛을 내보냈어. 모든 빛. 백색광이죠. 근데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해봐. 밀도도 희박해.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에서 쉽게 빨강하고 파랑만 흡수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기체를 통과한 빛에서는 빨강, 파랑이 없어졌지. 네. 파랑이 사라짐이야. 그러면 요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올 때 빨강, 파랑만 검은 띠가 나타나요. 검은 띠. 검게 이렇게 표시하자.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별의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자, 그거 이제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오죠. 별의 스펙트럼. 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뭘로 나온다? 그 흡수 스펙트럼. 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윤서야. 왜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일까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별이 고온이라서. 왜 그러냐면 고온의 별빛이 자 별에서 발생하는 빛은 굉장히 고온체에서 나온 빛이지. 네. 이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했잖아. 굉장히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일부의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잖아, 흡수돼서. 음, 그래.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일부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해됐니? 네. 네,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자, 별의 대기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데요. 자, 거기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야. 자,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별의 대기는 있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별의 대기는. 근데 이 별에서 이 발생한 에너지가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데 대부분 수소와 헬륨을 통과할 텐데 그러면은 수소와 헬륨이 흡수한 에너지는 거의 비슷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모두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자 원소들이 이온화하는 정도가 달라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때 흡수되는 에너지도 이때 흡수되는 에너지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더라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도 다르고 그 양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온들이 흡수하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 양에 따라 에너지의 양도 달라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흡수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별의 분광형은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별의 분광형은 자, 표면 온도에 따라 7가지로 나눠요. 표면 온도에 따라. 자, 요거 외워야 돼. O, B, A, F, G, K, M으로 분류해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O형과 M형을 제외하면은 0에서 9까지 10단계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분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별의 분광형이에요. 별의 분광형은 O, B, A, F, G, K, M이라고 이걸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자, 저 별의 분광형을 선생님이 거기에서 그림 쭉 요런 그림이 있을 거야. 이 그림은 몇 개는 외우자. 여기에 요게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O형에서 보니까 제일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네, 헬륨? 헬륨2라고 표현되어 있지. 네, 자, 요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B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는 헬륨1이니? 네, 자, 그 다음에 A0에서 제로가 나와 있는데 A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뭐야? 수소와, 수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자, 여기 봐봐. K형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형태는 또 뭐니? 그 칼슘, 수, 네, 칼슘2라고 써 있죠. Ca2. 네, 맞니? 네, 자, 이 정도는 4개 정도는 알아도. 네, O형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건 헬륨2. 그 다음에 B에서는 헬륨1. A에서는 수소원. 그 다음에 K에서는 칼슘2. 그런데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원자의 흡수선이에요. 원자가 흡수하는 선이야. 그리고 2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온의 흡수선이에요. 그러니까 칼슘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칼슘 이온이 흡수하는 에너지는 K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치? 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자,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별일수록 있지 매우 다양한 원자나 이온이 아니고요. 분자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분자의 흡수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면 얘는 온도가 낮은 별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분자예요. 물 또는 이산화탄소, 뭐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것들이 분자가 되는 거다. 네, 이온이나 원자의 흡수선이 아니라 분자의 흡수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를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처럼 외운다. 자, 스펙트럼형 분광형은 봐. 자, 분광형은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로 나눴는데 색이 자, 색이 무슨 색이냐면 이거 푸른색. 자, 이게 흰색이거든.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알아놓고 요 가운데는 이건 청백색, 흰색하고 백색 가운데. 이거는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니까 황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과 붉은색 사이는 주황색. 자, 이렇게 외우고 자, 온도. 자, 온도도 이렇게 외우면 돼. 얘는 5만. 반 잘라. 25,000. 그냥 반 뚝 떼어버려. 그리고 뒤에 거 버려. 반. 7,000. 6,000. 5,000. 3,500. 자, 요 정도로 외우면 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요. 네, 요거는 반드시 외우자.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냐, 윤서야? 이해 안 되고?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는 없지? 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또 여기에서 많이 안 나가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개념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지식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 기본 지식까지만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윤서가 제대로 잘 외우고 그거를 선생님 시간에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별의 광도 크기.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선
뭘 배울 거냐면 제일 먼저 별의 밝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첫 번째 거리와 밝기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자, 이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서 한 점에서 있지 빛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을 하나 세웠어요. 자, 그러면 요 한 점에서 발생한 빛이 요 면에 다 비추지. 네. 요게 1m라고 해봐. 자, 2m에다가 면을 또 하나 세웠다고 보자. 자, 2m의 면을 이렇게 세우면은 이 면적은 앞에 면적의 몇 배가 되니? 2배예요. 면적이 2배가 돼? 아, 야, 면적이 4배가 되지. 거리가 2배가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면적이 4배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 앞에 면적하고 요 하나의 면적이 똑같지? 네. 자, 밝기라고 하는 건 같은 면적에 얼마나 빛이 많이 비추는가를 가지고 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가를 가지고 따지거든. 네. 그러면 자, 거리가 2배, 3배, 4배 멀어지면 밝기는 어떻게 되겠니? 그, 제곱, 거리가 2배, 3배, n배 멀어지면 밝기는 2의 4분의 1,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 n의 제곱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제곱의 반비례.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네. 이게 바로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야. 이거는 굉장히 문제 풀 때도 중요하다. 알겠죠? 네.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에서 거리가 2배, 3배, 4배 멀어지면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 4의 제곱분의 1배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야. 맞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음. 자, 두 번째는 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면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그러면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을 자, 한번 보자.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예요. 자, 별의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 윤서야, 잠깐만. 네.
자, 계속 가자. 자, 실제 밝기니까 윤서야, 실제 밝기는 거리와 관계 있을까? 아니요. 거리와 관계 없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밝기가 100짜리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밝기가 100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거리와 관계없이, 자,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세 번째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자,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육안으로 본 밝기야. 자, 육안으로 본 밝기는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둡게 보인다지. 어둡게 보인다. 실제로 어두운 별이다가 아니라 어둡게 보인다야. 그치?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겉보기 등급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등급 차이를 X배라고 해볼까요? X배. 이것도 X배. 자,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야. 그러면 X의 5제곱이 100배 이런 뜻이니? 어, 그러면 X는 약 얼마냐면 2.5배에 해당돼요. 자, 각 등급의 밝기 차이가 2.5야. 자, 요 숫자 5등급 차이까지는 외워두는 게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 자, 봐봐. 등급차와 밝기차. 그래서 1등급 차. 그러면 2.5배죠? 2.5의 1승이니까 2.5배. 네. 맞니? 네. 2등급 차이는 2.5의 제곱배니까 6.25죠? 네. 그 다음에 3등급 차이는 2.5의 세제곱은 16배예요. 그 다음에 4등급 차이는 2.5의 4제곱은 16에 2.5 곱하면 40배 나오고 5등급 차이가 2.5의 5제곱에서 100배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숫자, 자, 요 정도는 외워두는 게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가 거리 지수라는 게 있거든. 거리 지수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이걸 거리 지수라고 불러요. 자, 요게 겉보기 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절대 등급이거든. 그러면 우리, 자, 요게 지구가 있다고 보자. 여기 지구.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은 거기 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봐봐.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해놓고 모든 별을 10파색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 이렇게 써 있니? 네. 맞죠? 이게 중요해, 이게. 10파색이 중요해, 10파색. 자, 지구가 있고 이 거리가, 자, 여기가 10파색이에요. 근데, 자, 선생님은 뭐로 할 거냐면, 실제 밝기가 같은 A, B, C에 대하여 이걸로 설명해 볼 거야. 자, 실제 밝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실제 밝기가 같은 A, B, C에 대해서, 자, A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에 있고 C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B고. 자, 그러면 윤서가 생각해봐. 누가 제일 밝게 보이겠냐? A별. 왜?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그렇지.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밝게 보인다. 그치? 네. 가장 밝은 별이 아니야. 가장 밝게 보인다. 그러면 어떤 등급을 말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지. 겉보기 등급이 밝다. 그,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밝을수록 등급이 작지. 네. 작다 그랬잖아. 근데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얘를 이렇게 멀리 해줘야 되니? 음, 18색에 놓고 비교해야 되는 게 절대 등급이니까. 네. 그러면 멀어졌으니까 어두워지지. 네. 어두워지면 등급은 커지지. 네. 그러면 겉보기 등급보다 겉보기보다 절대가 숫자가 크겠죠. 네. 그러면 얘는 18색 바깥별이야. 자, 저런 관계가 있으면 18색 바깥별이에요. 근데 18색에 있는 별은 어떠냐면, 자, 얘는 겉보기하고 절대가 같아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18색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근데 C를 보면, 자, 어떠냐면 이제 C는 가장 멀리 있어. 그러니까 가장 어둡게 보인다지. 네. 가장 어둡게 보인다라는 뜻은 뭐니?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크다지. 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숫자가 커요. 근데 절대로 고치려면 가깝게 갖다 놔야 되니? 네. 가까워지니까 밝아질 거야. 그러면 절대는 숫자가 낮아지죠? 네. 이런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가 있으면 18색 바깥별이 돼요. 알겠나?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리지수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확인할 수 있죠? 네. 어떻게? 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이면은 요건 18색별이에요. 그런데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18색 바깥별이니? 네. 그쵸? 그 다음에 18색 0보다 작으면 18색 안쪽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거리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봄이 되면은 이게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자 우선 요거야.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문제를 윤서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봐봐. 자 4파색에서 2등급으로 보이는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요거 구할 수 있겠니? 어, 못 구할 것 같아요. 못 구할 것 같아.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걸 알아야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해? 이게 중요하거든. 절대 등급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이거 풀어줄 테니까. 자, 요게 지구야. 근데 여기가 18색이에요. 근데 어떤 별이 4파색에 이 별이 있어. 그치? 4파색에. 맞냐? 네. 자, 이 4파색에 있을 때가 몇 등급으로 보이는 거야? 2등급이요. 2등급으로 보이지? 그러면 이 4파색에 있는 별을 몇으로 옮겨야 절대 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 18색으로 18색. 옮겨야지. 네. 그래. 18색으로 옮겨.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늘어나? 몇 배 멀어져? 6파색이. 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리에 몇 배 멀어졌다고. 그 2.5. 그래. 2.5배 멀어졌잖아. 맞죠?
그러면 거리가 2.5배 멀어졌으니까 밝기는 몇 배 어두워져? 2.5. 2.5의 제곱배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 그러면 2.5의 제곱이니까 2등급 차이죠. 저기 봐봐. 밝기차 2.5의 제곱 2등급 차이잖아. 네. 그러면 2등급 커진다니? 맞아? 네. 그래 네. 2등급 커지니까 몇 등급으로 보여야 돼? 3등급. 아니지. 등급? 2등급에서 2등급 커지면 4등급이지. 아, 네. 이 절대 등급 4등급을 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절대 등급 4등급을 왜 구했느냐가 또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걸 먼저 윤서가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자, 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문제를 또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해볼까요? 40파색에서 자, 1등급으로 보이는 1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또 얼마냐? 요거는 한번 풀어봐라. 풀리나? 이건 어때?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봐봐. 그 4등급? 아니지요. 얼추 구하는 건 비슷하게 구했는데 너 등급이 커진다는 게 잘못됐지. 음,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면 밝아져야지. 네. 그래. 자, 선생님이 풀어줄게. 봐봐.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가 10파색이야. 네. 근데 40파색에 어떤 별이 있어. 여기에 있는 게 1등급으로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 얘를 40파색 있는 별을 10파색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거리가 몇 배 가까워져? 4배. 4배 가까워지죠. 네. 가까워진다. 그러면 밝기는 몇 배 밝아져? 16배. 그렇지. 4의 제곱배 밝아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야. 4의 제곱배는 16배는 2.5의 3등급 차이죠. 그러므로 3등급 작아진다. 그러므로 몇 등성? 마이너스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가까워졌으니까 밝아져야지. 음, 자, 요 과정을 꼭 네가 구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요 과정을.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넘겨봐, 윤서야. 그 뒷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제 별의 광도부터 이제 우리가 나오잖아. 네. 그치? 별의 광도 개념이 있고 그 밑에 2번 봐봐.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하나? 그거 봐봐. 별의 절대 등급은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구한다고 나있니?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겉보기 등급. 봐봐 여기 봐.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부터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네.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한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부터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태양의 광도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은 표면에서 1초 동안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보다 얼마나 밝은지를 가지고 그 별이 1초 동안에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 네. 그래, 그게 비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광도로부터 또 뭘 구할 수 있느냐? 별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의 반지름도 계산이 돼 있거든. 근데 그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몇 배이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